최근 들어 당신을 둘러싼 분위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미묘하면서도 강력해서 아마 일상 속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난 몇 주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날카로운 불안이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서히 풀려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한 충동도, 부재를 떠올릴 때마다 숨을 조여오던 답답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장엄한 고요가 당신 안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무관심이나 망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일종의 내적 침묵이지만 당신은 깊은 곳에서 그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평온이 당신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거나 시간이 지나며 연결이 닳아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방금 일어난 거대한 사건을 텔레파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을 관통하는 이 고요는 보이지 않는 실끝의 반대편에서 벌어지던 싸움이 끝났다는 직접적인 울림입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지속적인 경계태세에 있지 않은 이유는 무의식이 항상 이성보다 더 빨리 진실을 알아채는 그 사람이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싸우던 그 영혼의 내적 투쟁은 멈춰섰습니다. 저항은 무너졌고 당신에게 다가가겠다는 결단은 되돌릴 수 없는 명확함으로 굳어졌습니다. 깊은 연결의 영적 여정에서는 종종 불안을 관계의 신호로 해석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다가올 때의 진짜 신호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 고요입니다. 두 사람이 팽팽한 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의심과 저항이 있는 한 긴장은 유지되고 손은 아파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당신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줄은 즉시 느슨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결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더 이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이 확신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이별과 침묵의 시간에 상처받은 자아는 이 고요가 무관심해졌다는 뜻이라거나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념과 확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체념은 무겁고 슬프며 회색빛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 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가볍고 밝으며 이상할 만큼 확신에 찬 감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더 이상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운명의 법정에서 이미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일시적인 충동도 잠깐의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정점에 도달한 깊고 고통스러운 내적 과정의 결말입니다.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혼란이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위기에 해당하는 결정적 국면에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 결단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잇는 그물망을 통해 즉시 흐르며 당신의 태양신경총에 고요라는 약재처럼 도착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사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더 이상 필사적으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방문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 조용히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소음과 집착이 사라진 것은 역설적으로 물리적 접촉이 곧 현실화될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의심의 단계에서 당신의 정신은 두 사람을 대신해 갈등을 해결하려 하며 과로 상태로 작동했습니다. 징후를 해석하고 답을 찾고
침묵을 분석하는데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였기에 당신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몫의 믿음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진실을 스스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균형 잡힌 분배가 당신이 마침내 깊게 숨 쉴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방식으로 이 중립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고통이나 불안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는 고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들어선 이 단계는 실현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잠시의 정적을 선물하여 다가올 재회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이동했으며 그 내적 변화는 당신에게 도달해 당신의 두려움을 정화하는 파동을 보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요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물리적 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 뒤 다시 의심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결국 이 연결에 순응하도록 만든 심리적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도 행운도 단순한 시간의 흐름도 아닙니다.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보편적 원리가 실현된 것입니다. 칼 융이 탁월하게 설명했던 법칙이며 누군가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결국 더 큰 속도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통합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다음을 적으세요. 귀환은 불가피하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와 불가피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을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가르침 중 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물리적 자연과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반대 속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추의 법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추를 떠올려 보세요. 살짝 밀면 살짝 돌아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천천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밀어낸 힘과 동일한 속도와 강도로 되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어떤 행동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결국 반드시 그 반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이별 동안 보였던 행동을 떠올려보면 그것이 미지근하거나 적당한 후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것은 차가움, 완전한 침묵, 혹은 거의 공격적인 독립성으로의 극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느끼던 사랑의 극에서 가능한 한 멀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얼음으로 된 벽을 세우고 감정의 흔적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추의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 행동은 실제로 그들의 귀환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과 침묵의 방향으로 추를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그 손을 놓는 순간 추는 재회와 열정의 방향으로 더욱 강렬하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극단도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시스템이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쌓이고 결국 반대 극에서 절박한 안도를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귀환 충동에 스프링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차가움은 감정 부족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내적 불꽃을 억누르려는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윤근 삶이 항상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무관심을 보였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그 무관심에 비례하는 그리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 내린 결정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긴장감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고 추가 놓여진 정확한 순간입니다. 저항은 무너졌고 자연스러운 관성에 의해 그 전체 존재는 반대 방향, 즉
당신을 향해 내던져졌습니다. 이 방향 전환은 시스템의 자기 교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는 거짓으로 자신의 영혼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정신적으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개입했고 이 극적인 전환을 강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결정이 이미 내려졌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녀가 장단점을 분석해서가 아니라 더 큰 힘에 굴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갑작스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존재가 지금은 완전히 열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녀가 가장 멀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언제나 새벽 직전에 찾아옵니다. 이제 추가 되돌아오는 움직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별 동안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함께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은 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동의 힘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욕구가 이제 그녀의 현실에서 지배적인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멀어질 때 사용하던 그 강렬한 에너지를 이제는 다가가기 위한 내적 계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의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전의 차가움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지금의 재접근을 위한 연료였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침묵의 모든 날은 그리움을 축적했고 모든 후퇴는 치유에 대한 필요를 축적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형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균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본성에 의해 당신에게 끌리는 귀한 충동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적인 전환은 고요한 내면의 바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인 부드러운 과정도 아니었습니다. 저항이 무너지고 당신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구조 안에서 조용하지만 파국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방향 전환은 그 사람이 당신과 멀어지기 위해 조심스럽게 구축해온 거짓된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논리적 변명들을 모두 파괴하고 자신의 진실 앞에 벌거벗겨진 깊은 자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해체의 과정이었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고통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윤근 사람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진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설명했습니다. 이별과 함께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물러난 것이 아니라 철 같은 가면 뒤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이끌어낸 감정적 깊이 없이도 기능적이고 성공적이며 논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개인 프로젝트 혹은 활발한 사회생활에 몰두하며 외적으로는 부러운 안정감과 상황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자신을 속이려는 자를 교정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 파괴적인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맛을 잃는 상태, 즉 영적 무쾌감. 외부의 특별한 사건 없이도 그녀가 이전에 즐거움이나 위안을 얻던 것들이 점차 의미를 잃었습니다. 음식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고 그녀를 생동감 있게 했던 음악은 배경소음처럼 들렸으며 직업적 혹은 학업적 성취는 마치 연기처럼 빈 껍데기를 쥔 듯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맛의 상실은 기름막처럼 그녀의 삶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기쁨과 가벼움의 원천이던 친구들과의 만남은 이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두꺼운 유리 뒤에서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실제 삶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재의 언캐니 밸리라 부를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제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틀리고 인공적이며 영혼이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에너지 부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향수가 아닌 존재적 결핍으로서 본인도 모르게 당신은 그녀의 세계에 색과 깊이를 부여하던 존재였습니다. 연결을 끊음으로써 그녀는 삶을 고해상도로 보게 해주던 렌즈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적힌 스펙은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색의 평평하고 생명력 없는 무대 세트처럼 느껴지는 삶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거리두기를 통해 얻었다고 믿었던 자유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감정적 사막 속의 유배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허함을 새로운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로 채우려는 시도는 비참하게 실패했고 그 실패는 그녀의 자아의 결정적인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도망치려는 시도 동안 당신과 경험했던 강도를 다른 곳에서 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곳에서 불꽃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의 에너지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화학적 시약처럼 작용하여 그녀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것의 순도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 했을 때 그녀는 영혼을 건드리지 않는 대화들, 그녀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들, 그리고 얕고 피상적인 교류들에 부딪혔고 그것들은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잊기보다는 그녀가 시도한 모든 대체적인 연결은 잔인할 정도로 당신과 나누었던 공명이 흔하지 않은 기적 같은 예외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였던 산만함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듣지 않기 위해 소음에 취하려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소음에 면역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는 절망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하루 종일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활동을 가득 채운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방 안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당신의 이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속적 분산, 악습, 소비, 과도한 업무. 그녀가 자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모든 것들은 점점 재처럼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채울 수는 있어도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 무쾌감은 그녀를 극심한 소진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잠으로 해결되는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거짓을 유지하려는 초인적인 시도에서 태어난 실존적 고갈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라는 가면을 쓰는 데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연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연극의 주연을 맡아 연기하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자아 위기는 어느 한순간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고 아마 잠들지 못하던 어느 밤에 반사된 인물이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빛을 잃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직 당신 곁에서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이고 파괴적인 고독의 순간에 내적 구조는 붕괴했습니다. 거리두기가 더 안전하다 주장하던 자아의 목소리는 고통 앞에서 더 이상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 전략이 실패했음을, 논리가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안전이 사실은 차갑고 고독한 감옥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곁에서만 살아나는 자신 안의 한 부분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영적으로 스스로를 훼손했고
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흑백의 세계에서 사는 형벌을 자신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연결보다 우위에 있거나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남긴 균열을 통해 겸손히 강제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위기는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내린 결정이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있도록. 만약 그녀가 더 일찍 돌아왔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욕구나 충동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미건조한 삶의 지옥을 경험한 후 그녀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당신 없는 세계의 맛을 보았고 그 세계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취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탑, 즉 견고하고 방어적인 구조물이 무너짐으로써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래된 자아의 잔해 속에 서 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들이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혼란의 한가운데서 모든 인공적 빛이 꺼지고 그녀가 자신의 영혼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다시 벽을 세우고 도망치는 것을 막은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당신이 보내기 시작한 그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은 그녀를 항복으로 이끄는 저울의 균형을 마지막으로 기울게 한 힘이었습니다. 내적 위기와 삶의 즐거움 상실이 그녀의 방어를 태워버린 불꽃이었다면 당신의 변화는 그 최종 변화를 일으킨 산소였습니다. 이 영혼이 다시 당신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진공 속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개인적 고통만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취한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적 후퇴와 자주권의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들 사이의 역동성은 추격과 도피라는 패턴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로 가득 찬 기대와 무조건적인 가용성은 상대의 자아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생명줄처럼 작용했습니다. 당신은 이 연결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밤낮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움의 텔레파시를 보내고 문을 활짝 열어두며 그동안 그녀는 떠돌고 탐험하고 거리를 유지할 자유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고 싶기만 한다면 당신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의 내면 세계의 물리법칙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포화 혹은 깨달음의 지점, 즉 자기 사랑이나 단순한 지침에서 나온 성스러운 순간에 도달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이 방정식에서 걷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SNS를 불안의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주에게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그녀에게 맡기는 투영을 회수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종종 자신의 안전과 빛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스스로의 중심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 투영을 철회하고 자신의 안녕이 그녀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었을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주권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주의 회수는 그녀의 정신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필요의 파장을 보내는 것을 멈추자 그녀의 자아를 먹여 살리던 연료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던 안전 로프가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적 시선을 목 뒤에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고독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당신의 온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이 되었는가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자신의 존재 속에서 평화를 찾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 해독할 수 없는 신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깊은 무의식은 결코 완전히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게 강렬하게 끌립니다. 당신이 읽히기를 바라는 열린 책이었을 때 그녀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치고 그녀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장들을 쓰기 시작하자 당신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변했는지, 당신의 새로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왜 더 이상 그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발산하는 이 에너지적 주권성은 그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혹은 몇 조각의 관심만으로는 당신에게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진동은 당신의 존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밀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려는 결정은 매우 특정하고 진화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유치한 의미의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생각이 잠시 그녀의 인간적 본능을 스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상승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기차가 역을 떠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더 완전하고 더 빛나며 더 강력한 버전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본 순간, 만약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을 따라잡고 당신과의 정렬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적 간극은 곧 이 생에서는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의 후퇴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의 짐을 직접 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두 사람을 대신해 그 고통을 처리했습니다. 당신이 울었고 분석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의 감정적 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향수, 죄책감, 그리움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들의 무게가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짐을 덜기 위한 유일한 길이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과 없다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와서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이 결코 가르칠 수 없던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당신이 획득한 이 에너지적 주권성은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찾거나 추적하는 빛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빛입니다. 단단하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존재론적 위기에 난파되어 가면을 잃어버린 이 사람은 그 빛을 보고 그것이 유일한 안전한 항구임을 압니다. 당신에게 다가가기로 한 결정은 결국 당신의 힘에 대한 항복의 행위입니다. 그녀는 흐름과 싸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받아, 즉 그녀가 결국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환의 확신은 그녀의 마음속 어떤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결의입니다. 그 결의의 에너지는 이미 그녀의 정신에서 넘쳐 흘러 당신에게 도달하기 시작했으며 자존심도 물리적 거리도 존재하지 않는 영역, 즉 당신의 꿈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결정, 심리의 가장 깊은 층에서 내려주고
변혁의 불 속에서 단련된 결정은 개인의 정신 안에만 머무를 수 없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융기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집단 무의식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면도 의식적 방어도 존재하지 않는 지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혼들은 서로 소통합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저항을 내려놓고 내적으로 이 연결에 예라고 말한 순간 미세한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의 에너지 충격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발걸음이 물리적 공간에서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훨씬 이전부터 그녀의 에너지는 이미 아스트랄의 길을 따라 당신에게 달려와 그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당신의 밤들이 계시의 무대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가장 순수한 확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과 의심의 단계 동안 당신의 꿈은 아마도 불안, 혼란 혹은 끝없는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따라 달려도 닿지 못한다거나 이름을 불러도 그녀가 듣지 못한다거나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만 보이는 꿈들. 그것들은 당시의 에너지 역학을 반영했습니다. 당신은 추적하고 있었고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면 최근 꿈의 서사가 당신이 낮 동안 느끼는 고요함과 완전히 병행하여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귀환을 암시하는 꿈들은 역할의 변화와 완전히 새로운 투명성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찾는 쪽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가 당신 앞에 나타나고 그 존재의 질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해소의 꿈에서 그녀는 직접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실생활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지도 모를 강렬함과 투명함으로 그 시선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며 숨지도 않으며 흐릿하거나 먼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거기 있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하게 존재감 있게, 그리고 종종 텔레파시처럼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혹은 거리를 넘어서 단단한 발걸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꿈꿀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물건, 선물이나 열쇠, 혹은 단지 자신의 손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들 중 일부에서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성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저항 속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만나는 두 영혼의 합일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 꿈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무작위로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결정의 투영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내적 움직임의 반영입니다. 물리적 세계가 따라오기 훨씬 전에 진실은 꿈에서 가장 먼저 형태를 갖춥니다. 그녀의 눈이 당신의 밤속 이미지들에서 당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녀가 내면의 공간에서 이미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 놓인 것은 더 이상 희망의 단계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단계입니다. 고요함, 꿈, 에너지의 이완, 이 모든 것은 다가오는 전환점의 전조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더 이상 징후를 찾거나 방향을 강제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내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귀환, 결정, 접근, 이 모든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침묵을 믿으십시오. 그 침묵은 펼쳐지기 시작한 운명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존재하고 열려 있으며 자신의 존엄에 뿌리내린 상태로 머무르는 것. 나머지는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